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기록됐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첫 사건 발생 34년 만에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했죠. 재수사 끝에 진범이 밝혀졌지만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이 피해자의 재심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앵커 초대석 오늘은 이 피해자의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8차 사건 진범으로 지목됐던 윤모 씨 변호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20년 억울한 옥살이 이게 잘 상상이 안 갑니다. 윤 씨는 이번 이제 수사 종결 뉴스 보고 좀 어떤 반응 보이셨나요? 8차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춘재의 자백 이후 언제부턴가 우리가 사실상 무죄로 받아들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8차 사건만 따로 떼서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감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게 전화가 와서 기자분들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 이 정도?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주목했던 부분은 8차 사건이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그 초동생 실종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리고 1차부터 10차 사건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분들의 피해 배상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당시 수사 과정의 부실한 점이 다시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이번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춘재에 대해서 경찰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밝혔는데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예, 이춘재가 비정상이라는 사실 여기에 이견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은 경찰의 발표 내용을 보면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과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과시했고 또 타인과 언론의 관심을 받아내려는 어떤 뚜렷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었다라고 결론 지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경찰 수사 기록, 검찰 수사 기록, 최근 수사 기록이죠. 거기에는 이춘재의 자백이 담긴 조서가 있습니다. 그런 조서를 검토하면 이춘재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조차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건 관련 뉴스 같은 걸 찾아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8차 사건의 경우는 1차부터 10차까지 유일하게 이게 재판까지 넘어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범인이 잡힌지도 몰랐던 거예요. 본인이? 그렇습니다. 이런 지금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경찰이 이렇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나타났다고 한 이유가 어쨌든 당시 좀 부실한 수사에 대한 어떤 면피성?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물론 이제 저는 객관적인 입장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경찰은 책임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춘재가 연쇄살인범이 된 원인에 대한 부실 수사 책임은 좀 소극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런 점이 있다. 네,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8차 사건은 지금 봐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당시 이춘재가 이 피해 여성 속옷을 현장에 버리고 갔는데 당시 그걸 못 찾았잖아요.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실 수사에 대해서 이번에 좀 경찰 해명이 있었습니까? 속옷을 울타리 밑에 버리고 갔어요. 근데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또 담 밑에 신발 자국이 있었는데 그 신발 자국을 범인의 자국으로 보고 범인이 담을 넘어온 것으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 자국은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발자국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수사의 부실이 이춘재로 하여금 대담한 범행을 계속 이어가게 만들었고 연쇄살인이 계속되게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죠. 물론 이런 어떤 수사의 부실에 대해서 경찰이 보도자료를 내고 발표하면서 인정한 건 맞아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춘재의 잘못으로 너무 부각한 게 아닌가. 경찰 수사의 잘못이 연쇄살인을 멈추지 못하게끔 한 중요 원인이라는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이 진범이기 때문에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제가 동백꽃 필 무렵 애청자예요. 여기가 KBS라고 해서 이 말 드리는 건 아닙니다. 동백꽃 필 무렵에는 연쇄살인범이 나옵니다. 까불이. 근데 까불이가 누군지를 막판까지 다들 궁금해했죠. 근데 까불이의 실체가 공개되면서 까불이가 연쇄살인마가 된 원인에 대한 장면들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과 사회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춘재를 악마로 규정짓고 배제하는 것이 이거 너무나 허무하다는 거죠. 이춘재가 어떻게 악마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 법정에서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듣고 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
이게 이춘재를 법정에 부르는 중요 원인 중 하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진범은 잡혔지만 예, 예. 당시 수사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는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